저는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와이비타 10기 김지중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와이비타 학회원들 김범수, 손진원, 박주연님과 함께 조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 개요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었던 문제 제기를 설명을 드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전체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넣었고 그렇게 모델에 넣었던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순서를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제목이 함부로 먹지 마요 라는 문구를 썼는데 대체 누가 길가에 버섯을 주워 먹나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뉴스에서도 나오고 사고가 꽤나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버섯 중독 사고가 나고 해외에서도 저 버섯이 되게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버섯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관련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버섯 덕후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이제 앞에 보시는 커뮤니티들은 버섯 관련 커뮤니티인데 이곳에 버섯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이 버섯은 무슨 종인가요?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버섯 종을 얘기를 하면서 이 버섯은 먹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미지만으로 버섯이 먹을 수 있는 건지 독버섯인지 구분을 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모델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종류별로 수집을 했습니다. 일단은 앞에 보시는 사이트들은 이제 저희가 크롤링을 했던 사이트들인데 어떤 사이트들이냐면은 버섯 소개 페이지예요. 버섯 백과사전과 같은 페이지들인데 여기서 버섯 이미지들 그리고 학술명 혹은 일반 이름을 크롤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위키피디아를 들어가 보면 독버섯 항목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버섯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각 그 일반명 혹은 이제 학술명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매칭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버섯 사진과 이 버섯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매칭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2,7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은 작은 데이터죠. 그래서 종류와 무관하게 수집을 해보자 라는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활용했었던 거는 셔터스톱이라는 이제 이미지 벡터 공유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에 이제 키워드로 에디블 펀자이 혹은 이제 저도 이거를 하면서 처음 배운 단어인데 포즈스툴이라는 게 독버섯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무튼 이런 키워드들을 넣어가지고 이미지들을 검색을 해서 그 결과 값들을 크롤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밑에 보이다시피 8만 개의 데이터, 용량으로 치자면 4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미지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심지어 버섯이 아닌 것도 나오고요. 네,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을 모았으니까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부딪혔던 문제는 워터마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셔터스톡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중앙에 셔터스톡이라는 워터마크가 다 박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저 사이트가 너무 미웠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셔터스톡 워터마크 자체가 어느 정도 투명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 픽셀 이미지의 주변 픽셀 값을 가중평균한다면은 워터마크 없이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이게 모델 안에 넣게 되면은 저절로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그게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8만 개의 데이터는 셔터스톡에서 가져오고 2,700개의 데이터는 따로 긁어왔는데 그 2,700개의 데이터에 셔터스톡을 똑같이 박으면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온 결과값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이미지 픽셀 값의 평균을 냈었던 화면인데 아무래도 이미지가 많이 뭉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이제 인공신경망에 집어넣었는데 첫 번째 그 레이어에 들어갔을 때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슈퍼스톡이라는 글자가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의 두 번째 데이터 전처리 단계는 버섯이 아닌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할까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버섯이 장아찌 형태로 병에 담겨 있어요. 물론 먹을 수 있겠죠. 장아찌로 만들었는데. 근데 저희의 목적은 병에 담겨있는 버섯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기계가 학습하기에 좋은 버섯이 어떤 걸까 고민을 해서 버섯이 이미지 정중앙에 가운데에 박혀있는 버섯이겠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 버섯들을 이제 양질 버섯 이미지라고 이름을 내렸고, 그 양질 버섯 이미지와 좀 픽셀간 상관계수가 높은 버섯들을 추려내면은 버섯이 아닌 사진들을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는 장아찌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브런치가 나왔어요. 당일 먹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버섯 이미지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질 버섯 이미지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로, 세로, 그리고 RGB 값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것들을 이제 가로, 세로, RGB를 하나의 벡터로 평판화를 한 다음에 그 각각의 벡터들을 평균을 냅니다. 그리고 그 평균 값이 이제 기준 이미지들과 유사한 이미지들만 저희가 추려냈고요. 그 기준은 0.45로 잡았습니다. 왜 0.45냐? 그냥 저희가 경험적으로 해봤을 때, 돌려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싶은 수준이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8만 개의 데이터가 2만 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려낸 데이터들을 이제 모델에 집어넣어야겠죠. 저희가 모델 어떤 걸 사용하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 인식에 사용되는 모델은 이제 인공신경망 중에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불리는 모델들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미지를 부분 필터라는 것을 적용해서 부분 읽어낸 다음에 그 과정을 반복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미지가 특정 클래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버섯인지 먹을 수 없는 버섯인지에 대한 확률 값으로 표현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모델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모델인데요. 이 세 가지 모델은 이미지 넷 챌린지라는 이미지 인식 공모전이라고 하기에는 엄청 큰 대회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던 모델들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2012년에 알렉스넷, 2014년에 우승한 구글넷, 2015년에 우승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알고리즘인데 레지듀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 스택과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로 결국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 집어넣었던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여기서 밸리데이션 액큐러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 셋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고요. 87%라고 하는 거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맞추는 거를 87%의 정답률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시킬 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개념의 기용 함수이고요. 이 모델을 파인 튜닝을 적용했을 때는 파인 튜닝이라는 거는 이미 학습돼서 좋은 결과를 냈던 모델을 가져와서 그 위에서 저희가 학습을 새로 시키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액큐러시가 조금 더 빨리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학습이 빨리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돌렸을 때 액큐러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보다 소폭 상승한 죄송합니다. 제가 보이는 화면이랑 다른 화면이었네요.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구글넷을 활용했을 때는 최종적인 액큐러시가 조금 낮았고요. 아까 사용했던 모델보다 일단은 이렇게 정확도가 80몇 %씩 나오는데 이게 진짜 믿을만한가? 저희가 사실 전처리를 한 게 별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13개의 이미지를
따로 구해왔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얼마나 맞췄느냐를 평가를 해봤는데 이제 그 결과를 계산할 필요도 없이 하나만 빼고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저 중에 6개는 못 먹는 버섯이거든요. 이제 이것만 믿고 버섯을 먹었다가는 이제 네,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생사가. 심지어 저기 포이즌이라고 나온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모델이 저희에게 상처를 주는가 저희 고민을 했고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중복 사진이 엄청 많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테스트를 하기,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따로 데이터를 구분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는 이미지랑 여기 있는 이미지랑 같은 이미지가 사실상 존재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도가 뻥치게 됐었던 거구나 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K-민즈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데요.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군집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군집화를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를 좌표 공간에 넣어놨을 때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아까 2만 개에 달했던 데이터를 8,000개로 줄였어요. 보시면은 1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아예 같은 이미지인데 클러스터별로 한 개 이미지만 남겨놓고 다 제거를 했는데 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 떨어졌죠. 왜 떨어졌느냐 이미지가 8,000개밖에 없거든요. 8,000개라는 건 사실 딥러닝 모델을 돌렸으니까 모델링을 했을 때 학습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양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계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오그멘테이션을 저희는 이미지를 한 20%씩 회전을 해서 데이터 수를 늘리는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나온 데이터셋이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데이터셋이 한 10만 개, 13만 개 정도 되는데 그 13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10바퀴, 그러니까 데이터를 총 10번 학습을 했을 때 액큐러시가 한 95% 정도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테스트를 한 번 더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 또 상처를 받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집어넣어봤습니다. 이게 결과값인데 76%의 정확도가 나왔고요.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아닌가 저희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저희 학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서 똑같은 버섯 13개를 놓고서 이게 버섯인지 아닌지 맞춰보세요 하는 문제를 냈는데 56%를 맞추더라고요. 저희 학회원들의 지능 수준이 나쁜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인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모델이 나오지 않았나 소심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개미 시사점을 말씀드리자면 웬만한 건 파는 거 드세요. 버섯은 절대 채집해서 드시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농담이고요. 이제 조금 더 학술적 얘기를 하자면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대용량이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게 이제 정제된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8만 개였던 데이터 2만 개로 줄이고 8,000개로 줄이고 그걸 다시 13만 개로 뻥치기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 없게 좀 대용량의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로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저희 요새 날씨가 되게 덥고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잔디밭에 버섯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버섯이 먹어도 괜찮을지 한번 저희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제 저장된 시점을 확인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찍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88%의 확률로 독버섯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사드시길 바랍니다. 버섯은.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